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예. 저희 아직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좀 뭐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입시 제도의 특성상 지금 고1은 알고 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입시이기 때문에 고1 학부모님들을 다른 공간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2, 고3 학부모님들만 오셔가지고 자리가 조금 비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학원 방문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평소에는 그 설명회 때 강연 주제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연사로 나서는데 오늘은 저보다 더 아주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 중요한 연사, 우리 그 메가스터디 입시 연구소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저는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고1들은 우리 그 학부모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고1은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는 그 고1 학생들의 입시 2028년 입시인데요. 그때는 수능 시험 어떤 방식이라든가 대입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고3은 이제 2026년 입시가 되겠고 고2는 2027년 입시가 되겠는데 어쨌든 26년, 27년 입시에서 끝내야 되겠죠. 잘못해서 2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이 고교학점제에 이렇게 대비원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26년, 27년 입시에서 끝낼 수 있는지 우리 그 남인구 소장님이 오늘 의미 있는 정보를 수시 위주로 전달을 많이 해주실 거고, 저희 학원은 뭐 우리 그 순조로운 어떤 그런 대입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소문은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스터디 카페 비슷한 이런 어떤 학습관, 인프라 보충을 계속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기존의 어떤 그런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개인별, 그룹별, 학교별 이런 어떤 피드백 수업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강조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 여름에도 또 우리 그 고2,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알찬 썸머스쿨 학습 프로그램하고 또 그 외에 정규 수업이 아닌 단과 학습 프로그램, 사회탐구, 과학탐구, 뭐 수리논술, 인문논술 이런 등등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단과 그 강좌들을 준비하였으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선택에 따라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활용해 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좀 의미 있는 강연 주제를 가지고 긴 시간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인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2 학부모님, 고2. 고2가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영상을 하나 찍고 왔어요. 영상을 찍고 왔고 주제는 뭐였냐면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이제 재수는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수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고2나 고3하고 수시가 뭐 얼마나 달라지냐라고 질문하면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뭐 성균관대학교가 수시의 전형을 4가지로 나누면서 수능 최저 적용한다. 뭐 이 정도 빼고 몇 개 대학교 바뀌는 거 빼고는 없어서 오늘은 이제 수시 얘기를 쭉 좀 하려고 하고요. 여기 또 수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되게 길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8시 20분까지 끝낼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 제가 오늘 이 수시 설명회는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고 내일은 중랑구청에서 설명회하고 계속 진행할 건데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작을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88년 88학번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저한테 연락이 와요. 누가 연락이 오냐면 친구들이. 근데 저를 봤냐? 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때 봤죠. 근데 왜 연락 오냐? 라고 보면 꼭 애들이 고3 되면 자꾸 연락을 해요. 나 알지? 막 그러면서 회사로 전화가 오는데 며칠 전에도 갑자기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동네에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딸내미가 올해 고3이더라고요. 학교는 저쪽에 강동구에 있는 한영고등학교. 내신이 2.3등급쯤 되더라고요. 그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학교에서 너는 여학생인데 숙대증 가라고 했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숙대 갈래? 라고 질문했더니 자기는 무조건 대학을 높여서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갈까? 라고 질문했더니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딱 봤어요. 국어 85점. 그래서 2등급이 살짝 안 돼요. 수학은 77점. 또 2등급쯤 돼요. 영어도 2등, 영어는 이번에 쉬웠으니까 1등급. 그리고 사회문화가 39점. 그 지구과학이 22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연계 친구인데 한 과목은 자연계 과탐을 하고 하나는 사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야, 너 사회문화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봤지? 라고 질문했더니 맞대요. 근데 39점 맞은 거예요. 6월 모의평가에. 근데 지구과학은 왜 하냐? 너 혹시 담임이 지구과학이니?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맞대요. 이거 진짜 수능 때 볼 거야? 라고 질문했더니 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공부 좀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했대요. 했는데 22점이야? 라고 질문하면서 야, 사람은 의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의리를 지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담임하고 의리를 왜 지키냐? 공부해도 22점인데. 그리고 과학탐구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의대 갈 친구가 하는 거야. 수의대 갈 친구가 하는 거고 서울대 갈 성적이 나오는 친구가 해야 되는 거야. 안 나오잖아. 빨리 바꿔. 생륜으로. 이라고 제가 이름을 얘기했어요. 왜 하필 생륜이라고 질문하길래 야, 너 국어를 원래 좀 잘했던 것 같아. 요번 6월은 좀 못 본 것 같고. 그걸 제가 어떻게 반추했냐면 사회문화가 39점을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는데 39점이라는 얘기는 국어 능력이 좀 되는 아이야. 그래서 생년도 한번 봐봐. 아마 40점 근처 맞을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너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라고 질문하면 고대쯤 가는 게 목표일 것 같아. 2.2등급이 고대를 갈 수 있냐? 라고 질문하면 자연계로는 못 가. 너는 원래 식품생명을 가겠다고 하는데 야, 식품생명을 왜 가니? 식품공학과를 왜 가? 라고 질문했더니 이 친구가 생명과학을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원래 꿈이 의사였지? 라고 질문했더니 맞대요. 중학교 때까지는. 고1 때는 약사였겠네? 그랬더니 애가 막 웃어요. 성적이 낮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 지금은 또 성적이 안 되니까 식품공학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목표가 진로가 바뀌어. 내가 지금 나이가 56인데 나도 지금 꿈이 바뀐다? 나 은퇴하면 택시 드라이버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아씨 자꾸 사건 사고가 생겨갖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농사 질까? 아씨 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해. 고등학교 때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냐? 라고 질문하면 의대나 약대를 가야 되는 친구는 꿈을 유지하거나 그 꿈은 무언가 목표가 설정돼야 돼. 근데 일반 학과를 갈 때는 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난 잘 모르겠어. 왜냐?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4차 산업시대인데 4차 산업시대의 키워드는 융합이야. 융합은 대학 가서 복수 전공하라고 대학들이 계속 유도해. 그럼 네가 식품공학과를 들어가면 뭐를 연결시킬 거야? 뭘 융합시킬 거야? 열셀 동안 대답해봐. 그래서 열을 되게 빠르게 셌어요. 생각을 안 해봤대요. 너 사학과 들어가면 너 나중에 경결을 뭘 하고 싶을까? 당연히 식품공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을 하고 싶겠지. 그러면 고민이 하나 해결되네. 넌 대학을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학과를 들어가면 연결시킬 게 명확해져. 근데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면
뭘 연계시킬지 시행착오를 경험해. 네가 원하지 않은 학과를 들어가면 대학 레벨이 올라가. 그러니까 무언가 과는 정하지 말자. 조건만 만들자. 고대를 꼭 가려고 하면 4합8을 만들어야 된다. 수시에서도. 그럼 4합8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국어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질문해서 2등급은 맞아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4개가 등급 8이 8이니까 영어 1등급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못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과목을 다 2등급 맞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의 수능은 84, 92, 84, 92가 4년 동안 이어졌어요. 뭐가요? 1등급 컷이. 그럼 올해는 국어가 어려울까 쉬울까? 84, 92, 84, 92면 다시 84 근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네. 현재 고2는 다시 9위로 올라가겠네. 왜 그럴까? 이 평가원이 맨날 미안하거든. 어려우면 좀 쉽게 내야 되겠다. 좀 쉬우면 너무 쉬워서 미안하네. 좀 어렵게 내야 되겠네. 이걸 4년 동안 반복했어.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한 85점쯤 맞으면 1등급이 되면 2등급은 80점만 넘으면 돼. 그럼 80점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 친구 이름은 세정이었는데 물어봤더니 열심히 하겠대요. 세상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이 공부라고 나는 느껴진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80점을 맞으려고 하면 20%를 틀려줄 결심을 해야지 80점이 나오지. 그럼 20점을 뭘 틀리지? 라고 질문하면 어려운 거 틀려야지. 그럼 틀릴 거 결정하면 80%를 맞겠다라고 목표 세워야 무언가 1단계 목표가 세워지는 거고 여름방학의 목표가 세워지는 거야. 그럼 뭘 버리지?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쓰잘데기 없이 열심히 공부한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민철이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해. 대성의 승리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한다. 1부터 10까지 다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2등급 맞을 아이는 80%만 들으면 되는데 왜 굳이 100%를 다 듣고 앉아있냐. 80% 공부하면 되게 좋다. 왜요? 여태까지 내가 약했던 거 안 하기 때문에 홀가분해. 수능 볼 때도 37문제만 풀면 돼. 그럼 시간도 여유가 생겨. 국어의 가장 큰 문제, 시험이 좀만 어려우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실수가 더 많이 나와. 확실한 것만 맞추면 되잖아. 20%는 찍으면 최소한 4점은 나와. 그러면 실수로 한두 개 틀려도 되잖아. 이런 무언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하려고 하면 아이씨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얘기를 하면서 접목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시 합격하려고 하면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 앞에 거만 불 끌 수 없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건 이런 거예요. 2.3등급 학교에서 왜 숙대라고 얘기했냐? 숙대가 입시 결과가 2.3등급쯤은 붙는 학과가 막 있으니 학교 선생님도 여기쯤이면 붙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수시를 붙으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보면 안 됩니다. 대학은 밑에부터 봐야죠. 여기는 붙는다 라는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근처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3등급이야.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럼 어디쯤 붙지? 라고 찾을 때 서울대부터 찾으려고 하면 아씨 안 되네. 연대도 안 되네. 고대도 안 되네. 이렇게 보니까 성격만 더러워지고 자꾸 찾아 내려오는데 짜증만 납니다. 근처에 있는 학교 되나? 라고 딱 봤더니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되는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대가 됩니다. 그럼 하나 되는구나. 여기 쓸까 말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됩니다. 조건은 딱 두 가지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나?
평균 4등급 근처인데 이건 맞추겠지. 그러면 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친구도 쓰지 말아야 되냐? 여기 정시로 가려면 성적이 얼마나 되지? 100분위가 80만 맞으면 가는구나.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기준으로. 그럼 우리 아이가 80점 100분이 맞나? 6월달 모의고사 보고 9월달 모의고사 봤더니 평균 에버리지가 80이 나오네. 이러면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빼야죠. 근데 안 되면 써야 됩니다. 쓰면 이 아이는 수시에 붙는 친구가 되는 거죠. 한 장을 투자했더니.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5장이 남습니다. 수시 5장을 가지고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서울대 한번 써볼까? 라고 고민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 사건을 만들겠다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써보면 됩니다. 떨어지면 아깝게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연대도 써볼까? 라고 질문하면 쓰면 됩니다.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무언가 고민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은 충청도에 삽니다. 저희 아들 의대 보내려고. 제가 2년 전까지는 수지에 살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거기 옆집에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 살았거든요. 거기 딸내미가 그때 고3이었습니다. 작년에 고3이었고 지금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다닙니다. 내신 2.6등급 성복고등학교라는 수지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고등학교입니다. 내신 2.6등급이에요. 아빠 엄마가 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일단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한양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웁니다.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단식으로 쓰는 거야. 너는 아무리 봐도 숙대쯤은 붙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 성적도 숙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고민해야 되는데 나는 써야 될 것 같다. 네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거기 쓰면 붙는다. 낮은 과를 쓰면 하나를 쓰자고 했죠. 어디까지 높일까? 나는 연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은 2개는 2등급 만들어야 된다. 영어 빼고 영어는 3등급은 맞아야 되고 2개 2등급을 맞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맞냐? 하나 버려라. 너 뭐 버릴래?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신나합니다. 수학 버릴게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 국어만 한다. 사회만 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하고 국어하고 사회를 국어 2등급, 사회 1등급 이렇게 맞았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어디 와서 쓰지 연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되게 재밌다. 뭐가 재밌냐? 지난해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려고 한다. 왜? 대학들은 작년 입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일기예보처럼 보고 기준점을 삼는다. 그럼 이제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교과 전형은 수원 외고 아이들이 잘 쓰지 않는다. 경기과학고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특목고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왜? 상대적 내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 특목고가 빠지는구나. 두 번째 또 빠진다. 강남권의 명문고등학교,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오산 세마고등학교 등등의 학교들은 또 원서 안 쓴다. 그 학교들도 선발고등학교 같은 소위 일반고 중에 꽤 좋은 학교들은 수능으로 대학 간다. 그 내신으로 교과로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 어떤 아이는 국어 2등급, 어떤 아이는 수학 2등급을 나눠 먹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또 누가 안 쓰냐? 재수생도 안 쓴다.
연대, 고대, 성대, 한양, 서강대 등은 고3만 지원 자격이다. 그럼 이 교과를 가만히 보면 우와 아무도 안 쓴다. 누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아이들, 특목고 아이들이 원서를 안 쓴다. 근데 수능 최저를 적용시킨다. 건대, 동국대 빼고. 그럼 얼마나 수능 최저를 맞추냐? 50%밖에 못 맞춘다. 첫 번째. 두 번째, 교과를 누가 쓴다? 아, 이런 명문고등학교 아이들이 안 쓴다. 그럼 이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나머지 전형으로 갈 수 없다라고 느낀다. 수능까지도 생각 안 하고 대부분 수시에 붙어야 되는데 여기만 붙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붙으면 좋겠다. 그럼 이 아이들은 점점 사람의 마음은 작아진다. 지난해 입시 결과가 너무 좋은 학과는 피한다. 이렇게 높아? 그래서 여기는 원서 안 쓰려고 하고 작년 입시 결과가 낮았던 학과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어떤 대학이 일반 학과들은 다 1.3, 1.4, 1.5인데 어떤 학과가 1.8이면 갑자기 그 학과로 애들이 다 몰린다. 그래서 그 학과가 다시 1.5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과를 써야 되냐? 작년의 입시 결과 제일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경쟁률 낮은 거 써야지. 그게 교육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추합에 붙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2.6등급이 연대를 붙는다. 성복고에서 그 아이한테 추천서를 주면서 너 미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았잖아요. 남았습니다. 추천서가. 애들이 안 씁니다. 왜요?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다 1.3등급 안쪽에 있으니 학교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3명밖에 없거든요. 써봐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거기도 붙고 성대도 붙고 이대도 붙었습니다. 빵꾸날 때만 골라서 쓴 거죠. 저는 왜 그렇게 찾아주냐? 제가 요즘 상담을 안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노니까 그런 거 찾아주는 건 되게 잘 찾습니다. 몇 명은. 우리가 무언가 이걸 제일 잘 찾을 사람은 누구냐? 엄마입니다. 아빠예요. 왜요? 우리 아이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 새 쌍둥이인데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한 명 거를 보고 찾으려고 하면 대학도 몇 개 안 됩니다. 되게 쉽게 찾는다. 사람한테 물어볼 건 뭘 물어봐야 되냐? 100% 붙을 때만 물어보면 돼요. 여기 붙나? 그리고 거기 써야 되나?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어차피 다 여기 뭐죠?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막 넘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필요한 것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7월 4일인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시 원서 쓰려고 하면 아직 2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어디 써야 될지 지금은 찾아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조져서 수능 체제를 어떻게 맞출 거냐를 고민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체제를 맞추는 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언가 조건에 해당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서강대라는 대학교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수능 최저가 세계 3등급입니다. 재작년에 어떤 학과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7등급짜리가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3등급짜리가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가요. 세계 3입니다. 180명쯤 뽑는데 경쟁률이 15대 1쯤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몇 명이 지원하는 거야? 2,500명이 지원하는 건데 2,500명 중에 내신이 1등급대 아이들은 83%쯤 됩니다. 2,000명이 넘게 내신이 1등급대예요. 근데 충격적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등급대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세계 3등급을 30%가 못 맞춥니다. 서강대 지원한 아이들이. 세계 3등급을 못 맞추려고 하면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3, 4, 3, 4.
이게 제일 잘 보냅니다. 이거 밑으로 애들이 수능을 보는 거죠. 내신이 1등급 대 애들이. 왜 그러지? 라고 질문하면 쓰잘데기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3등급 맞게끔 공부하면 돼요. 아, 수학 문제 이 문제는 안 풀어야 되겠구나. 과학은, 사회는 정말 어려운 거 한두 개 틀려줘야 되겠구나. 뭔가 전략을 처음에 세워야 되는데 그냥 시험 볼 때 와 이때는 몇 개 맞았다. 이건 몇 개 맞았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사람의 뇌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수능 때는 뇌가 경직되기 때문에 제일 시험 못 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셔야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 이제 이 핵심 이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애들 많답니다. 고3이 많습니다. 재수생은 아마 작년보다 좀 줄 겁니다. 많다라는 건 누가 아냐면 고3 아이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황금돼지. 그럼 우리는 대학을 가기가 어렵겠다 라는 걸 또 아이들이 느끼고 이걸 계속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3학년 선생님들한테. 수시는 안정적으로 써야 된다 라고 아이들은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인원이 많다고 빵꾸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 많아도 이렇게 아이들이 심리가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나 입시 결과가 좋아 보이는 학과는 안 쓰려고 하는 심리는 더 강해집니다. 잘 보셔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사례는 그 다음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되게 현명합니다. 뭐가 현명하냐? 과학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6월 모의평가밖에 안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과학 탐구를 보는 아이가 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과학 2개 보는 아이가. 그리고 과학 하나, 사회 하나로 보는 아이도 작년보다 3만 5천 명이 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애들이 지금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응시자 숫자가 3만 명 가까이가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는 건 다 사회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과학 지정한 대학은 수능 최저 아이들 정말 못 맞추겠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월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과학탐구 2과목 본 아이가 15만 명, 사회탐구, 과학탐구 하나하나 선택한 애가 3만 4천 명이면 얘들은 실제로 과학 2과목으로 바꾸면 1만 7천 명이 됩니다. 그럼 작년에 이렇게 더하면 몇 명이 되냐면 17만 명이 좀 넘었던 게 작년 과학탐구 2과목. 그럼 34만 명이 되겠죠. 2개로 나누면. 근데 올해는 여기 10만 명, 여기 3만 5천 명, 합쳐봐야 13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4만 명이 줄었어요. 4만 명이 줄면 1등급도 1,600명이 줍니다. 왜요? 1등급은 4%잖아요. 4만 명이면 1,600명이 주는 겁니다. 2등급은 4만 명이면 몇 명이 주는 거예요? 11%니까 4,400명이 주는 겁니다. 과학탐구를 지정한 의대건, 약대건, 치대건, 한의대는 올해 아이들 수능 최저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작년에 인구가 좀 감소했을 때 의대 중에 가장 입시 결과가 안 좋았던 대학은 계명대 의대 교과였습니다. 내신 몇 등급짜리가 붙었냐? 4.7등급짜리가 붙었습니다. 계명대 의대. 그 전년도 입시 결과 몇 등급이었냐? 1.2등급이었습니다. 4.7까지 떨어집니다. 충남대 의대 3.7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떨어져요. 인구가 좀 줄었다고,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좀 줄었다고 실제로 3합3, 3합4를 애들이 못 맞춥니다. 올해 과학을 그래도 밀고 가는 친구들은 이걸 좀 봐야 된다. 수능 최저를 꼭 과학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국어, 수학, 영어로 맞춰도 됩니다. 3개로 맞추는 대학은.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구나. 그럼 대학들이 과학을 지정한 대학교에 수능 최저가 있으면 애들이 잘 안 쓰려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좀 보셔야 될 거.
두 번째 뭐 의대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거라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쭉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 입시 결과를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연대 고대 교과전형 입시 결과를 이렇게 쭉 발표한 걸 집어넣습니다. 이 입시 결과는 70% 컷입니다. 70% 컷이라는 얘기는 꼭 커트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추세를 가만히 보면 좀 독특한 게 나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오른쪽에 연세대만 보도록 하죠. 쭉 이제 보다 보면 우와, 어떤 학과는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아지고 어떤 학과는 그냥 그렇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재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전자공학은 1.45, 신소재는 1.41, 이렇게 막 쭉 기계공학은 1.56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작년 입시 결과 보면 되게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왜요? 이 연대가 2024 때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올해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연대는 수능 최저를 과학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연계는. 물론 국어 수학으로 맞춰야 됩니다. 두 개 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과학을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된다. 지난해 입시 결과 가만히 봤더니 화생공 1.18까지 올랐습니다. 와, 이거 겁나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꼭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까지 보다가 경쟁률이 낮으면 넣으면 됩니다. 보통 교과 전형은 3바퀴 돕니다. 서강대가 작년에 전체 모집 정원을 다 더해서 평균 충원율이 몇이었냐? 387%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4바퀴가 조금 안 되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10명 뽑으면 38번까지는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최초 합격하고 더해서. 그럼 경쟁률이 5대 1이네. 만약에 이러면 미달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왜요?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경영학과가 재작년에 33명 뽑을 때 23명만 뽑았습니다. 경쟁률 4.5대 1이었는데 10명을 못 채웁니다. 왜요? 애들이 수능 최저를 다 맞추지도 못했고 387%가 돌아가 버리면 4.4대 1은 미달의 경쟁률인 거죠. 4.8대 1이 돼야 387%가 돌면 1대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최초 합격자가 있으니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입시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난해 입시 결과가 너무 좋은 학과는 주목해야 되는 학과다.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냥 내림차순을 쭉 정리하면 안 되고 이 학과는 경쟁학과에 비해서 너무 내신이 좋은데? 라는 학과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딱 보면 전자공학과랑 신소재공학과가 1.26, 1.27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질문해요. 신소재 갈래? 전기전자 갈래? 이렇게 질문하면 100이면 90명은 전직이 전자 간다고 합니다. 신소재가 조금이라도 내신이 낮아야 신소재를 가겠다고 하죠. 근데 입시 결과가 가만히 봤더니 똑같아. 이러면 아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전기전자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또 봤더니 모집 인원도 전기전자가 더 많아.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와, 이렇게 많으면 안정적으로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신소재 모집 인원 너무 적은데? 이러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또 빵꾸나는 학과는 모집 인원이 작아야 빵꾸납니다. 모집 인원 많은 걸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뭔가 우리 아이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모집 인원이 너무 적으면 불안한데 여기? 라고 이상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탐 지정한 대학교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그리고 숭실대, 국민대. 와, 숭실대, 국민대는 뭔데? 수시에서 과학을 지정했지?
라고 이렇게 보고 실제로 조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돼요. 수능 최저가 2개 6이라고 이렇게 무언가 보면서 야 여기 잘하면 빵꾸 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무언가 기대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걸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왼쪽에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무전공이라는 걸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일반 학과들은 모집 인원을 무지막지하게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봤더니 신소재 4명, 화학공학 2명, 소프트웨어 2명, 기계공학 2명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전년도 입시결과를 봤죠. 딱 봤더니 우와 화학공학과는 1.58등급 내신이 상대적으로 되게 좋구나. 역시 화학공학과는 인기학과야. 이렇게 사람은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밑에 기계공학과는 1.88이야. 이렇게 보면 경희대학교에서 입시 결과가 안 좋은 학과는 기계공학과네. 이렇게 눈에 확 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기계공학과로 아이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계공학과 1.65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신소재 1.58 여기도 그 다음 내신 성적이 1.77 중간쯤 되니까 좀 올라가는 학과도 있어요. 근데 밑에 화학공학과는 1.58이었다가 1.9로 바뀝니다. 70% 컷이라고 했어요. 2명 뽑는데 70% 컷은 뭐죠? 1등 성적입니다. 산수하실 줄 아시죠? 2 곱하기 7을 하면 1.4입니다. 그럼 이거는 반올림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러면 2명 뽑을 때 1등 성적이 1.9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2등짜리 성적은 몇이었을까? 이게 2등급일까?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교과는 학생들이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쓴다. 우와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확 떨어져서 3등급짜리가 써서 붙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경희대학교가 5개 학과인가 4개 학과가 3등급짜리 아이가 붙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대 하나 쓰고 아이씨 경희대 하나 써야지 조건 2개 5 맞추면 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연구해 보면 됩니다. 누가? 아이가 연구하면 안 되고 왜요? 아이는 2개 5를 맞춰야죠.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엄마가 이렇게 보고 맨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옆에 세종대는 3.82등급, 3.78등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전년도에는 세종대가 홍보를 엄청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 국민대 이겼다. 숭실대 이겼다. 국숭세가 아니다. 세국사 숭이다. 뭐 이러면서 홍보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결과가 대부분 학과가 2.3등급 안에서 다 끊겼거든요. 세종대는 원래 공대학교입니다. 자연계 모집인은 열나 많거든요. 작년에 뽑았더니 3등급 대학과가 무지막지하게 생깁니다. 왜 그렇지? 아이들이 자유전공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 전년도 입시를 보고 한두 명, 두세 명짜리 학과는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1학년 때 자유전공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학과를 다 갈 수 있다라고 대학에서 얘기해 줬는데 굳이 그 학과를 들어가야 되냐? 라고 질문하면 들어갔을 때 장점은 선배들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그래서 무언가 여러 가지 스터디를 만들거나 동아리를 들어갈 때 유리하다라는 말 말고는 없습니다. 안 하면 되죠. 그거는 선배 뭐 알아서 뭐해. 이러면 자유전공으로 가도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자유전공은 입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학과들이 빵꾸가 되게 많이 나더라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올해 또 첨단 학과들이 막 생겼습니다. 주요 대학교에 자꾸 첨단 학과가 생기죠. 반도체 요즘 분위기가 되게 좋으니까 반도체 점수 잘 나올 겁니다. 모빌리티 시스템 이것도 무언가 4차 산업시대랑 관련이 있지 않나? 배터리가 계속 관심도가 떨어지면 배터리 학과는 점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 성균관대학교가 계속 지금 첨단학과를 계속 만드는데 거기 에너지공학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에너지공학과 빵꾸 났었습니다. 그럼 에너지공학과? 뭐야, 지금은 에너지가 뭔가 여러 가지에서 계속 주식도 제일 많이 올라가지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길 굳이 뭐하러 가? 반도체 공학과 가는 게 낫지, 소프트웨어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의 대세는 소프트웨어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소프트웨어 학과들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왜요? AI가 자꾸 개발되다 보니 소프트웨어 인재는 핵심 인재들만 자꾸 필요한 거죠. 야, 이거 올해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경쟁률 보면 됩니다. 경쟁률 안 나오면 쓸까? 라고 확인하고 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융합 인재입니다. 뭘 붙여도 되는 거고요. 대학에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전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학과가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대학으로 학과로 옮기셔도 된다. 필요 없는 건 쭉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핵심별로 하나씩 교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갑반고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원에서도 유신 창현 아이들은 교과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추천서라는 게 있구나.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추천서를 받아야 되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 한양대는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중앙대도 재수생이 가능하니 여기는 재수생이 많이 지원하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수생들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학년 담임께 연락해야죠. 내가 재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알립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종합을 쓰고요. 재수생이 제일 많이 쓰는 학교는 건국대입니다. 추천서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원서를 그렇게 고민한다.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으면 받자. 그럼 제가 그때 아까 성북고등학교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2.6으로 종합을 써봐야 또 숙대다. 그 위에 대학교 붙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라. 교과 전형으로 6장 쓴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6월 모의평가 때까지 그 아이한테는 수능 최저 3합7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 추천서, 연대 추천서, 서강대 추천서,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5장을 추천서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아이는 실제로 5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하나를 학종으로 원서를 썼어요. 수능 최저가 거기에 있어서. 맨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경제를 쭉 보다가 올해 고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경제율이 너무 첫날부터 막 올라가서 야, 고대는 올해 빵꾸 날 만한 학과가 없다. 한문학과라도 안 될까요? 그러길래 야, 한문학과는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생님께 전화라고 했죠. 고대 추천서는 반납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한 장을 논술로 썼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바꾸면 됩니다. 추천서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규정상 2장만 준다. 학생당 3장만 준다. 이렇게 규정을 만듭니다. 왜 만드냐? 잔뜩 주려고 하면 행정 업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런 법이 있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더 승질나서 더 안 줍니다. 추천서가 2장이야 3장이야 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일정까지 딱 정합니다. 8월 25일까지 추천서 마감. 이렇게 딱 끝나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럼 8월 26일이나 7일쯤에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쌤, 저희 아이는 아무리 봐도 종합이나 논술보다는 교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대학교 추천서 남았죠?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면 남아있으면 줍니다. 대부분 다 줘요.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연대만 받으라고 했어요. 성대랑. 2개만 받으라고 했는데 나머지 고대도 받았었던 거고 서강대도 받았었던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는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입시 결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입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칸이 좁아서 2개를 집어넣는데 3년치를 놓고 연구하시면 됩니다.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런 입시 결과는 학과마다 이때는 몇 등급, 이때는 몇 등급이 2022학년도부터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 학교는 3년치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럼 3년치 거를 왜 붙이라고 하냐? 3년치를 붙여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어가 84, 92, 84, 92 이런 무언가 규칙성이 보입니다. 2년치 거만 붙이면 이게 도대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지 이게 계속 상승할 건지가 예측이 잘 안 되죠. 3년치 이상을 붙이면 학과가 어떨 때는 내신 성적이 대박 좋은 애들만 들어왔다가 확 내려갔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확 내려갔네? 이렇게 무언가가 보이면 올해는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쪽에 어디 컨설팅 받아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언가 대부분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서 무언가 원서를 쓴다. 그러니까 무언가 추세를 잘 몰라서 왜 빵꾸 났지? 라고 과거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이유가. 작년에 너무 내신이 좋았는데 그 전년도에는 원래 그 정도 수준의 학과가 아니었어. 이러면 빵꾸가 또 난다. 이런 걸 우리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좀 보시고 수능 최저 얼마나 맞추냐 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도 딱 봤지만 와 고려대 같은 학교도 수능 최저 맞추는 게 3합 7인데 여기도 30% 이상은 수능 최저 못 맞추는구나. 이렇게 실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경쟁률이 5대 1이야. 만약에 이러면 이거는 경쟁률이 몇 대 몇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3.5대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느 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30% 맞춰? 아니 70% 맞춰? 이러면 30%못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대 1이 아니라 3.5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우리는 뭐 충원율이 몇 프로지? 만약에 250%야. 만약에 이러면 그거는 1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3.5대 1이 250%가 빠졌다는 얘기는 최초 합격 1대 1을 빼고 나머지 250%가 돈 거니까 3.5대 1이 되면 1대 1이 되는 거죠. 아, 이러면 빵꾸 나는 거구나. 이렇게 무언가 보시면 되는데 교과 전형은 생각보다 많이 돕니다. 당연하겠죠.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다 보니 위에 대학을 붙는 애가 아래 대학도 반드시 붙습니다. 이게 교과 전형. 근데 종합 전형이나 논술은 그럴 확률이 적죠. 그러다 보니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내신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 라고 질문하면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내신 등급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내신을 쭉 보다 보면 우와 대학들이 반영하는 내신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대학교는 내신 점수가 똑같이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똑같이 반영한다는 건 맨 밑에 동국대처럼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맨 위에 연세대 이런 데는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는 7.5점입니다. 근데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는 12.5점이죠. 그러면 하위 등급이 하나 두 개 생기면 어마무시하게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게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대쯤 갈쓸 애들이 4등급이 있을까? 이렇게 미루어 생각을 하면 별로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학을 한 단계, 두 단계 내려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내신 3등급짜리 애들이 뽑는 대학도 내신 3등급과 4등급 점수 차이 4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로 확 줘버리면 애들이 그 대학은 기피하겠죠. 나 이것 때문에 못 쓰겠는데? 이렇게 기피하면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가천대는 이상한 대학입니다. 여기 제가 입학팀장이랑 또 진짜 친하지만 이 양반 올해 21년째 입학팀장을 하는 62년생인가? 이 양반입니다. 이길료 총장이 안 잘라요. 그래서 직원 중에 최고 호봉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맨날 입시 바꿉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었냐? 되게 웃긴 게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미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뭐죠? A, B, C로 매겨지는 과목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으로 뽑았어요. 지역균형이 뭐죠?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골드러시를 이룹니다. 가천대 추천서 주세요. 가천대 쓸게요. 왜요? 애들이 A등급을 받는 건 학교마다 과목마다 좀 다르지만 40%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3등급이 넘는데 이거 진로 선택만 봤더니 다 A네? 이렇게 돼서 경쟁률이 20대 1이 됐습니다. 이런 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이한 대학들은 이런 거구나. 그랬더니 올해 다시 바꿉니다. 일반 선택 과목 40% 반영한다고. 그러면서 또 웃긴 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100점, 만점 줍니다. 1등급 애들은 어차피 가천대 안 쓰죠. 4등급 애들 신났죠. 2등급 대 애들은 또 원서 안 쓰겠죠. 뭐야 이것들. 3등급 초반대 애들까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4등급 애들이 열나 좋아하겠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면 또 경쟁률이 높겠구나. 이런 데는 피하셔야 되는 거다. 어쩔 수 없을 때 써야 되는 거죠. 우와, 난 내신이 다 34 이런데. 이러면 가천대 써야죠. 이런 친구는. 그런 친구들한테 양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경희대학교 또 한 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한국어학과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 수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신이 1.96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높죠. 수원 사람 다 썼나 봐요. 와, 2등급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디어 1.63, 조립 푸드 디자인 1.47, 아동가족 1.8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내신 성적이 너무 높은 학과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이 조립 푸드 디자인 학과. 아무리 셰프가 요즘 TV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47까지 이 학과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입시 결과가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랬더니 애들이 기피합니다. 실질 경쟁률이 대학이 발표한 건 1대1이라고 발표합니다. 이 얘기는 지원하면 다 붙었다라는 거죠. 수능 최저 맞추면. 그러면서 70%는 3.6이라고 발표합니다. 커트라인은 몇 등급이었을까요? 4등급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 서울 캠퍼스에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위에 한국어학과 수원이라서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전년도에 1.96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학과가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과열된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다. 이제 아이들은 이 두 개 학과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올해 고3 아이들은 신봤다. 여기 써야지. 누가요? 2등급 애들이, 2.5등급 애들이, 1.8등급 애들이 이 학과에 주목합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내신 1.8등급쯤으로 다시 수렴할 겁니다. 이런 데 쓰시면 안 된다. 숫자를 보고 공포감이 느껴져야 된다. 이 학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 이게 올해는 빵꾸 날 차례다.
그 다음에 빵꾸 나려면 이걸 뭘 보면 되냐? 마지막에 경쟁률 낮은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종합전형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0분, 20분밖에 안 남아서 종합전형, 올해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모집 인원 늘었구나.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특성화학과들 막 생기고 그래서 또 늘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인문 43%, 자연 35.9% 이렇게 수능 최저를 고대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 2.4등급한테 이거 맞춰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사탐으로 바꾸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하나 1등급 맞을게요. 영어도 원래 1등급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 국어, 수학은 3등급만 깔아도 4, 8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자연계 아이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답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 라고 질문하면 고대가 작년에 처음으로 면접을 없앴습니다. 납치당하는 전형이죠. 교과랑 거의 똑같이. 근데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4, 8이면 2등급인 거죠. 고려대 정시 입시 결과는 제일 좋은 학과가 95.7, 제일 낮은 학과는 91.3입니다. 그러면 다 2등급이잖아요. 평균 4, 8이네. 이러면 우와 이거 수시에 썼다가 붙으면 납치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계 아이들이 더 지원을 안 합니다. 수능 고득점자들이. 그래서 35%밖에 못 맞췄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전기전자는 많이 맞췄겠죠. 신소재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맞췄고 컴퓨터는 많이 맞췄을 겁니다. 이 비율은 뭐냐? 밑에 간호학과, 밑에 있는 지구환경과학과까지 다 더해서 평균 낸 겁니다. 그럼 어떤 학과는 20%대도 있겠죠. 어떤 학과는 50%대도 있을 거고. 와, 그럼 20%대를 학과를 한번 써볼까? 경쟁률이 몇 대 몇 되면 되죠? 10대 1 되면 2대 1로 바뀌는 겁니다. 충원율이 만약에 한 바퀴 돈다라고 하면 1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낮은 학과 가서 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고대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융합의 세상을 산다. 그러면 이 학과를 쓸 때 이게 제1전공으로 학습량 부담이 너무 많으면 부담이 있죠. 어떻게 두 개를 전공을 동시에 이럴 수 있지만 무언가 부담이 좀 적으면 쓰시면 됩니다. 더 좋은 거 고려대는 0.1학점짜리 과목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18학점에서 20학점을 대학교 입학하면 아이들이 1학년 1학기에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1학점짜리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대는 놀랍게도 이 1학점 과목 하나만 기입하면 수강 신청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대학을 갈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가는 애들이 놀랍게도 300명 가까이 됩니다. 누굴까요? 대부분 다 정시에 붙은 애들. 왜 안 가요? 반수하려고. 연대 가려고 했더니 저 인간들이 송도에다 가둬가지고 도원결의 맺으라고 하네. 이러니까 반수가 불가능한데 고려대는 1학점 하나 신청하고 시대인재 가도 됩니다. 메가스터디 와도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온전히 재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 의대를 꿈꿨던 애들이 고대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고대가 공대가 더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시 결과가 더 좋아요. 실제로.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럼 이 애들이 도망가겠죠. 언제요? 1학년 1학기 등록해놓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의대 붙었네? 약대 붙었네? 이러고 자퇴서 냅니다. 그럼 2학년 올라갈 때 이 애들은 사라지죠. 그럼 이런 300여 명을 비운 채로 2학년을 올리냐?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비인기 학과에서 원하는 학과로 이동도 시켜줍니다. 우리는
상위권 대학교에 이렇게 붙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고 생각을 해야 될 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서를 쓸 때 잘 한번 고민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왼쪽에 있는 자료가 그 내용인데, 저 꼭대기에 연세대학교는 까만색으로 68.6%라고 적혀 있는 건 일반고를 합격하는 비율입니다. 학종에서. 근데 그 밑에 고려대는 57%. 근데 그 밑에 고려대 계열적합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은 몇 프로 합격시키냐? 문과 19%, 자연계는 11%만 합격시킵니다. 자연계 모집 인원이 약 250명인데 합격한 일반고 아이는 30명이 안 됩니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1666개인데 그럼 일반고 1666개 중에 붙은 애는 몇 명이에요? 30명이면 50개 고등학교당 한 명씩 붙는 겁니다. 수원의 전체 고등학교가 다 쓰면 한 명 붙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요?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설계한 방법이 일반고를 뽑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고 영재고를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성대, 서강대도 왜 저렇게 성대, 서강대, 한양대도 왜 이렇게 일반고가 적어? 라고 질문하면 수능 최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 누가 지원을 하냐? 과고가 지원을 한다. 지방의 외고가 지원을 한다. 그 애들을 먼저 뽑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상위권 대학은 일반고에서 붙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지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교과보다 붙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쓰잘데기 없이 비교과 쌓으려고 자꾸 너무 노력하지 말고 내신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비교과는 내신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과도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의예과나 약학과나 쓸 친구들은 같이 병행해서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 학과를 쓸 친구들은 그냥 수학 내신 정말 잘 받으면 되고요. 과학 내신 더 잘 받는 게 우선적이지, 비교과에 무언가 풍성하게 써져 봐야 실제로 잘 붙기가 쉽지 않다. 대학은, 특히 상위권 대학은 내신 좋은 아이를 뽑습니다. 일반고 아이들은, 내신 좋은 아이를 대학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성이 있는 친구다, 자존감이 높은 친구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를 잔뜩 쌓는 친구는 지금 대학들은 성대, 한양대 이상의 대학교, 중대 이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이거 왜 2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대학들이 입시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는 걸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양대학교는 39.3%가 일반고다. 10명 중에 4명만 일반고고 나머지는 특목고입니다. 근데 대학들은 입시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발표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3등급 때 2등급 때 이렇게 발표하면 교과 전형은 1.8, 1.9, 1.7 이쯤에서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 역시 종합은 이게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신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학생들을 착시하게끔 느낀다. 실제는 그게 아니라 저 60% 안에 드는 특목고 아이들을 뽑다 보니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착각한다라는 거죠. 서류형이 이렇다. 그럼 서류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또 친절하게 70% 커트 또 발표해 줍니다. 낚이지 말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어떤 학과는 70%를 발표했는데 1.34라고 발표한다. 근데 평균은 2.29라고 발표한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1.34, 1.34 70% 컷은 일반고가 붙었나 보죠. 근데 곳곳에 60% 아이들이 특목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평균 내면 2.29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이 내신을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종합으로 얼마나 붙나 라는 걸 우리는 좀 봐야 될 뿐, 대학의 입시 결과는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닌 내신인 겁니다. 그럼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를 봐야 되는 학교는 어딘가요? 라고 질문하면 학교 레벨을 경희대, 외대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립대까지 빼고 그 밑에 건대, 동국대, 홍익대 이렇게 내려가면 보셔도 됩니다. 대학 입시 결과를. 특히 홍대는 그냥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홍대는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일단 과거 영재고가 없습니다. 3합8이라는 조건 생각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입시 결과를 보면 특목고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건대, 동대는 일부 있긴 한데 거기까지 내려가면 특목고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아까 한양대, 성대, 서강대는 60%인데 30%로 줄기 때문에 건대, 동대부터는 보셔도 되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아주대 이런 데는 그냥 전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다 일반고구나. 그런데 아주대도 일부 정말 특성화학과 같은 데는 여기도 과고 애들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원내고 5등급 애들이 막 들어가서 거기도 일부 학과들 내신이 좀 이렇게 낮아 보이는 학과가 일부 있습니다. 문과학과들은 외고가 지원하는 학과는 무언가 확인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그냥 보셔도 되는 게 그 밑에 대학이다. 대학들을 그래서 이 종합전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상위권 대학은 이게 일반고 트랙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좀 생각하셔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대는 두 개로 나눠줬기 때문에 학업 우수형을 일반고에서 와라 라는 거고, 계열적합형의 일반고 아이들이 쓰려고 하면 저는 죽어도 수능 체제를 못 맞추겠어요. 내신은 1.0, 1.1인데 이런 친구들이 써야 되는 게 계열적합형인 겁니다. 그 밑에 성대는 과학인재, 당연히 과고나 무언가 과중이거나 이런 애들이 써야 되는 거겠죠. 근데 오른쪽에 융합형 이런 거는 일반고를 뽑겠다라는 이름인 겁니다. 융합이라는 얘기는 내신도 어느 정도 했고 비교과도 하고 무언가 아이의 인성도 괜찮고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보겠다는 게 융합형입니다. 탐구형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는 지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고 학생으로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건대, 동대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아무거나 지원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건 면접이 있고 어떤 건 면접이 없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앙대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보면 융합형 이렇게 써 있는 건 일반고 트랙이다. 오른쪽에 탐구형 이렇게 적혀 있는 건 특목고 트랙이다. 중앙대는 되게 착한 대학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나눠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 근데 광운대 이런 대학은 똑같다. 학교 레벨이 아까 얘기했지만 건대, 동대 밑으로 내려가면 트랙으로 나눈 이유는 하나로 뽑았다가 망할 수 있어서 두 개로 해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건인 거지 특별하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건 뭐냐면 경쟁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률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경쟁률을 어디서 보냐라고 질문하면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 진학사나 UA라는 원서 접수 대행 업체에서 원서 접수를 하는데, 그 업체들은 친절하게 하나의 무언가 사이트 하나로
대학을 서울대, 연대, 고대 막 대학들을 실시간 경쟁률이라는 걸로 하나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클릭을 하면 대학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이 입시 결과가 다 보인다. 그럼 요즘은 입시 이 경쟁률을 뭘로 보냐? 모두 다 모니터로 보는구나 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모두 다 모니터로 본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안 쓰려고 하게 되고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신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시 경쟁률 이렇게 보여드리고 최종 경쟁률 이렇게 옆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경쟁률이 막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명과학 계열 쪽의 학과들을 쭉 나열한 건데 경쟁률이 막 바뀐다. 근데 솔직히 이 마지막 2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당일 10시 이 경쟁률만 보셔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아이들이 뭘 갖고 쓰냐면 전공 적합성 가지고 쓰고요. 이쯤은 붙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쯤 경쟁률이 나온 거랑 최종 경쟁률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럼 이렇게 실시간 경쟁률을 봐야 되는 건 무슨 전형이냐?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 이 등락폭이 장난 아니게 변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건 제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재작년에 저쪽 고려대학교 경쟁률 2시까지 제일 낮았던 학과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경쟁률이 1.8대 1이었던 학과가 맨 마지막에 14대 1로 경쟁률 2등을 합니다. 교과전형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학은 이거밖에 나는 붙을 만한 조건이 없다. 그래서 경쟁률 낮은 대로 자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시 경쟁률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게 장땡입니다. 이 경쟁률쯤은 중간에 묻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경쟁률 제일 낮은 학과, 2번째 낮은 학과, 3번째 낮은 학과에 주목합니다. 학과가 한 20개쯤 있다고 하면 한 4, 5번째 이상의 학과는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 작년 입시 결과가 좋았던 학과가 빵꾸 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게 제가 작년에 교육학과를 골랐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는 확인하시면 된다. 마지막 논술 얘기만 하나 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논술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뭘 할 일이 별로 없냐? 기말고사도 끝났다. 이제 나는 수능 체제를 맞추거나 무언가 자거나 밥 먹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밥만 먹고 어떻게 수능 공부만 하냐? 여가 생활도 있어야지. 논술은 여가 생활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수능이 최저 맞추는 게 공부고. 그럼 논술의 이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고대는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맞췄답니다. 근데 서강대 32.9%, 세계 7위였는데 서강대 보통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100분위 에버리지 90은 맞아야 되는 학교인데 세계 7, 2등급 2개, 3등급 하나를 아이들이 못 맞춥니다. 그 밑에 경희대는 가관입니다. 70대 1인데 수능 최저가 뭐냐면 2개 5입니다. 2개 5. 2개 5는 어떻게 맞추면 쉽냐? 국어 하나 2등급 맞고, 아니 국어 하나 뭐 3등급 맞고, 영어 하나 2등급 맞으면 수학을 개판을 쳐도, 탐구를 개판 쳐도 맞출 수 있는 이 쉬운 걸 지원자의 몇 프로가 맞추냐? 25% 정도밖에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5대 1로 바뀐다. 그래도 높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건. 이거 애들이 왜 쓰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내신 예에서 3등급 때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이 연구하다 짜증납니다.
아이씨 그래도 경희대쯤 한번 보내야 되는데 뭐 어디쯤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해요.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경희대 수능 최저 2개 오랬는데 맞출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럼 논술 하나 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속으로는 아씨 안 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엄마의 또 잔소리가 폭격이 오겠죠. 그럴 거였으면 수능을 잘 보든지 모의고사를 내신을 잘 받아놨으면 엄마가 여기 쓰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니 아이들은 이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엄마랑 아이랑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써놓고 못 맞춥니다. 왜요? 내신 4등급 대 애들이 쓰거든요. 내신 5등급 대 애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이것도 못 맞춰요. 그리고 자연계 논술을 봅니다. 아이들이 수리 논술을 잘 볼까요? 더럽게 못 보죠. 그래서 절반 조금 넘게 맞추면 붙는다.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 문제를 좀 보자. 아까 여가생이라고 했어요. 공부하다가 경희대 논술 문제 어떻게 나오지? 어느 대학 논술 문제 어떻게 나오지?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다 맞추려고 문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절반은 맞출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쯤 맞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제일 낮은 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절반쯤 맞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인기학과가 뭔가 특성학과만 빼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확인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거 내신 꽤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내신 별로 안 중요합니다. 물론 문과는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과는 아이들의 점수 격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논술을 글로 쓰는 거다 보니 채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의 점수 폭이 10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립대나 숭실대는 내신이 4등급이 넘어가면 5등급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6등급 아이가 쓰면 못 붙습니다. 근데 자연계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날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대학교가 똑같이 시험 보지? 라는 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1월 15일 날 성균관대가 경쟁률이 60대 1, 70대 나오는데 경희대학교도 70대 1 나오는데 건대도 50대 1 나오는데 숭실대도 같이 보네. 이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떨어지겠죠. 숙명여대는 더 떨어질 겁니다. 왜요? 남자애들 못 쓰니까. 숙대 논술 한번 써볼까? 이렇게 무언가 우리는 고민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학교를 논술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어느 정도 풀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것과 어느 대학교를 쓰는 게 좋을까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2달 동안 우리가 수시 쓸 기간까지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은 당연히 무언가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영어 90점 맞아야 돼. 이러면 이제 10점을 뭘로 틀리지? 먼저 계획을 좀 세워라. 2등급 맞아야 돼. 그러면 무려 20점을 도대체 뭘로 틀리지? 뺄 걸 빼야 되는 거죠. 빈칸 추론 다 틀리자. 30번 때 어려운 문과 독해지면 에이씨 이거 안 해. 이렇게 뭔가 빼버리면 돼요. 국어는 뭘 빼지? 수학은 수능 최저 열애. 그럼 빼버리고 탐구 어떻게 무언가로 다 맞추지? 한 과목이구나. 그 한 과목 뭘로 하지?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디를 원서 써야 될 건지 맨 밑에 마지노선을 먼저 정한다. 그리고 이거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 쓰는 게 어떨까? 왜요? 우리 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 최저 맞춰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 마지노선 맨 밑에 있는 대학교를 쓸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기분이 잡치겠죠. 그럼 아이는 명분이 만들어지겠죠. 아이씨 엄마 때문에 공부 안 해. 그래서 오늘은 PC방 가는 날.
이렇게 무언가 바뀝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노선 여기야. 이걸 언제 결정하면 되냐?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여기 진짜 써야 될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갈 거냐? 이걸 기본적으로 하나씩 확인하시면 돼요. 교과는 어디까지 올릴 거냐? 수능 최저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맞추지? 라는 걸 확인하면서 올리면 되는 거고, 입시결과 그럼 그 대학들 입시결과 어떻게 할 건가 보시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고민하시다 보면 7월 달 한 달이 잘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설명회 등등 이렇게 대학들도 이제 박람회 막 하니까 마지막 점검을 좀 받으시면서 어머님들은 최종 결심하시면 됩니다. 9월 달에 어차피 또 최종적으로 써야 될 때 올해 좀 이상한 일들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 그때 뵙도록 하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소장님 강연 여기서 지금 끝났고요. 아까 안내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안내가 있는데 고2, 고3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고3 부모님들만 7층 제2구 강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 주시고요. 고2 부모님들은 바로 그 프로그램 안내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